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극심했던 가뭄으로 오봉저수지 저수율 10% 붕괴가 임박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연일 계속된 비에 어제 기준 60%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111일 만인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강원도가 강릉시를 재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물을 가득 실은 급수차가 오봉저수지를 향해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습니다. 오봉저수지 벽면을 따라 내려져 있는 수십 개의 물 호스를 따라 쉴 새 없이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최근 계속 비 가운데다 전국 각지에서 온 급수 차량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마침내 111일 만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마치 사막같이 메말랐던 저수지는 지난 주말 수문 바로 앞까지 물이 차며 수위가 110m까지 오르더니 이틀 만에 다시 114m까지 높아졌습니다. 도암호 도수관로에서 나온 물은 사흘째 강릉 남대천으로 세차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는 강릉 남대천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반대쪽 도암호에선 흘러나온 만큼 관로로 다시 채워지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도암호 쪽 수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암호의 물이 관로로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암호 도수관로수 방류는 길어야 열흘 안팎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관상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현장에서 상황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취수 문비를 닫았어요. 닫아놓고 터널 내에 있는 물만 내보내고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저수율이 60%를 넘으면 시스템의 정상이란 뜻의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강릉시 11개 저수지는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릉시의 가뭄 상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관계기관들끼리 신속하게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단비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절수 참여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60%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는 강원도와 관계부처와 함께 재난사태 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재난사태 해제 과정과 강릉시의 현재 가뭄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축구장 170개 면적의 강원도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됐습니다. 자투리 땅으로 쓰이다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지역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서면의 한 부지. 도로가 생기면서 밭이 두 쪽으로 나뉘어 22년째 자투리 땅이 됐습니다. 또 다른 농업진흥지역. 이곳 역시 2016년 지방도 개발로 자투리 농지가 됐습니다. 집단화된 농지에서 고립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6,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땅이지만 이렇게 도로 개발로 용수로가 절단되면서 우량농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나 철도로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가 강원 지역에만 121헥타르, 홍천과 원주, 고성 등 도내 13개 시군의 104개 구역, 축구장 170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산권 행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으셔야 되지만 다양한 건축 행위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마을 발전에 되는 그런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땅값에 좀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상 버려진 자투리 절대 농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이 어려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에 원주에 있는 국궁장 보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살을 막아줄 보호벽이 무너진 상태지만 동호인들은 여전히 화를 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종합운동장과 댄싱공연장 사이에 있는 학봉정입니다. 전통 활을 쏘는 국궁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폭우와 강풍에 관역 인근에 설치된 보호벽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호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동호인들이 아직도 매일같이 활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학봉정 인근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혹시나 화살이 넘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동호인들의 그 치명성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시민의 안전과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국궁 동호회 측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알고 있지만 실제 활을 쏘기까지 2,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현재 활을 쏘는 동호인들은 대부분 경력이 많아 펜스를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험한 게 이제 처음 배워서 이제 처음 내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들이 좀 아직 없어요. 지금은. 강한 비바람에 보호벽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지만 위험한 활 쏘기는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펜스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원주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활이 한번 뭐 밖에 나갔다가 뭐 그랬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협회 차원에서도 좀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좀 철저히 이제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활 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화살이 보호벽을 넘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실제 관역 뒤편 보호벽에는 화살에 뚫린 자국 수십 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허술하게 설치된 안전 펜스 대신 견고한 보호벽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주시는 예산상 이유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두 차례 취소 끝에 68일 만에 기자 간담회를 연 신경호 교육감이 오늘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담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교육감직 상실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후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개월 전 밝힌 재선 도전 의지가 여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면서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을 주장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해선 최 협력관이 출근하면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고 정책협력관 자리 그대로 복귀할지에 대해선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614만 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금까지 3,614만 불, 하나로 500억 원가량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목표액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개별 기업의 사전 온라인 상담과 1:1 매칭 등을 통해 기업과 바이어 간 신뢰관계를 높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국영 탄광인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을 기억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 비긴 어게인 행사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삼척시 도계읍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선 국내 산업화를 이끈 광부들의 삶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킨 전시회와 연극제 등 탄광지역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또 체험공간과 향토식당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고 세대 통합 음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이란 지정학적 여건과 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하고 국방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경제추진단은 방산정책과 기업지원, 방산분야 국가기관 유치 등 국방 관련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강소기업 육성,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오는 2027년까지 7억여 원을 들여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소금 1코스 탐방로 구간에 안전시설 등 환경정비를 마쳤고 동해 문화관광재단에서 소금길 상품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11월 3차례에 걸쳐 과거의 길을 걷다 소금길 탐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재단은 5월에서 6월 무릉 변류천지 둘레길이 포함된 소금길 3코스 일원에서 상설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동해 소금길은 북평 장터에서 산 소금을 정선 임계장터 등 영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용한 백두대간 고갯길로 1에서 3코스가 조성돼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노조가 어제로 예정됐던 전면 파업을 잠정 연기하고 병원 측과의 교섭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고 파업을 진행했고 당초 어제와 29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앞서 노조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을 확정했었습니다.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2달 동안 한국 라디오 방송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일제강점기 라디오 방송부터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냉전 시대의 라디오 방송, 라디오 저널리즘의 성장 등을 당시 방송과 사진 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 이승만 대통령 하야방송,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피격 후 연설 등 역사적인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기념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고성경찰서가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1명을 검거하고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2kg을 압수했습니다. 수거책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고성 지역 등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고성경찰서 형사팀은 추적 수사로 지난 12일 파주에서 수거책을 검거했고 다른 지역 피해자의 골드바도 압수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검거한 수거책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골드바를 전달하려 했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태와 조기 등 명절 성수품과 수요가 많은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입니다. 강원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